이번 시간에는 사회보험관리의 보수총액 신고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근무자는 우리가 다음 연도에 보험료를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기준소득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부과해야 될 정산인 개념은 건강보험 고용산재 같은 경우는 정산해서 그 전의 소득과 실제 소득, 우리가 기준소득으로 신고한 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를 정산하고 그 정산한 달부터 새로운 보험료가 그 기준으로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정산 및 이제 반영 부분이 되는 거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간에 결정이 되어서 앞으로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책정해서 국민연금이 부과가 되는 부분을 정산 및 결정이라고 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4대 보험은 전년도 기준 금액으로 당해연도 보험료를 부과하죠. 새로 입사한 경우에는 신고한 금액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부과하고 확정 시점인 다음 연도에 정산 및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해연도에는 급여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국민연금은 적립 개념으로 납입 금액에 따라서 추후 지급받는 금액이 다르므로 별도의 정산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통해서 앞으로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부분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소멸성이 있는 소멸보험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부담을 해야 되는 이유로 별도의 정산이 있고 기준금액을 재정산해서 앞으로의 보험료를 부과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자, 월별 보험료 부과 시점입니다. 자, 언제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는지에 따라서 보험료의 정산 및 기준금액의 적용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료의 부과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입사를 하더라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산 및 기준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시면은 자, 일단 먼저 보험료 부과 시점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초일 입사자는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초일 입사자가 아니면은 미부과하게 돼 있어요. 입사월에.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초일 입사자가 아니어도 납부 희망을 하게 된다면은 당월에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 여부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퇴사월은 무조건 부과가 됩니다. 별도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기에서는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당월 1일날 초일 취득을 하고 당월에 퇴사한 부분은 이제 선택을 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선택권이 있지만은 당월에 입사해서 당월에 퇴사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퇴사월은 부과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보험이나 고용산재보험 모두 다 동일하니까 퇴사월은 무조건 부담을 하게 된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추가적으로 퇴사월에 뭐 발생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퇴사월에 급여가 없을 수는 있어요. 간혹.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퇴사월은 뭐 부과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소득 기준이 되니까. 그럼 이제 정산월이나 이런 부분도 만약에 12월 1일 날 퇴사하고 12월 2일 날 우리가 상시 신고를 했었을 때 12월 1일 거에 대한 급여가 존재하지 않다면은 사실상 퇴사 시점은 11월 30일로 봐야 되고 정산월도 12월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발생해야지 그 달이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초일 입사자는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그 외의 입사일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일할 계산되어서 부과된다. 라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나 나머지 4대 보험의 정산에 있어서는 고용산재보험은 사실 급여 대상에 크게 반영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급여 대상이 조금 중요도가 떨어질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정산에 대해서 보수적인 신고서는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 깊게 보셔야 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근로자 A가 3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에 퇴사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상실일은 9월 21일이 되겠죠. 그러면은 각각 보험료의 부가월이 어떻게 되냐? 1일 날 취득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각각 동일시 3월부터 9월인 7개월이 부가월이 됩니다. 그런데 비근로자는 뭐 밑에 보시면 B와 C는 국민연금을 입사월 납부 미희망, 그래서 1일 아니면은 납부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가정으로 했고, 그 부분을 아시고 이제 나머지 밑에 예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로자 B 같은 경우는 3월 9일 날 입사를 하고 9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 상실일은 10월 1일이 되겠죠. 그러면은 6개월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부가월이 됩니다. 그렇지만 고용산재보험은 7개월이 되겠죠. 위의 내역들을 보시면요. 자, 근로자 C는 12월 3일 날 입사를 했다. 그리고 현재 퇴사하지는 않았다. 12월 3일 날 입사를 했으면은 우리가 정산을 해야 되냐, 부과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인데요. 자, 부가월은 3일 입사이기 때문에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다음 해부터 부과되기 때문에 정산이나 결정 부분의 내역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산재보험은 1개월이기 때문에 12월분에 대해서 부과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도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련된 내용은 교재에 있으니까 별도로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준금액의 산정 내용입니다. 산정 방식이나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4대 보험에 대해서 정산이나 결정을 하면 우리가 EDI, 우리가 수임 동의, 우리가 4대 보험에 대한 EDI 서비스에 우리 거래처가 수임 동의 되어 있으면은 결정 내역이나 연말정산 내역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반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받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아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4대 보험이 어떻게 흐른다는 것을 알고 유념을 해 주셔야 4대 보험 업무 처리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정확하고 잘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준금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기준금액의 산정 방식은, 자,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 건강보험 고용산재 이 두 가지가 이제 달라요. 자, 계속 가입자일 경우 국민연금은 전년도 총급여에서 가입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그리고 곱하기 30을 해서 1,000원 미만은 절사를 하고 요 부분이 이제 7월부터 부과되는 기준금액의 내역입니다. 건강보험산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총급여액에서 개월수를 나눕니다. 그래서 뭐 별도의 1,000원 미만 절사나 이런 부분은 없겠죠. 왜냐면은 보수에 따라서 다들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왜냐면 소멸성 비용이기 때문에 뭐 누구는 적게 하고 누구는 많게 하고의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1,000원 미만 절사나 이런 것은 방연하지 않습니다. 자,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2018년 7월 1일에 입사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2018년 총 급여가 1,800만 원이에요. 1,800만 원. 그러면은 이분이 7월부터 입사를 하고 1일자이기 때문에 6개월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준 금액은 300만 원이 되겠죠. 예,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 금액이 다르겠지만 일단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6개월을 나눴을 때 기준 금액은 300만 원이다. 그래서 그 300만 원의 적용 시기는 2018년도 입사했기 때문에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고용산재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된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일수의 계산으로 했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 31일은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184일이죠. 그래서 1,800만 원 나누기 184일에 곱하기 30을 해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하게 되면 293만 4천 원이 기본적으로 기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그 외가 기준 금액의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 정산 및 결장식입니다.
국민연금 기준금액 결정 시기인데요. 국민연금은 기준금액의 변경 시점이 당해년도 7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구책성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인의 대표자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했다면은 별도의 국민연금은 별도의 신고 절차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결정되어 나와지고 7월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경우에는 별도로 5월 31일까지 아니면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총액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소득총액 신고서를 제출을 이 기간에 하더라도 부가연월일은 7월부터 6월은 일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기장거래처의 대표자 부분에 있어서의 소득총액 신고서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제출 시기에 맞게끔 제출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 근로자나 뭐 법인의 대표자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되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경우에는 별도로 체크를 잘 하셔갖고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의 정산 및 신고입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기준금액으로 당해년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다음 연도에 보험료를 정산하고 앞으로 기준금액을 확정하는 부분이죠. 정산은 매년 3월 10일까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라는 명칭으로 가랑공단에 제출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4월분 보험료의 정산 금액과 이제 당해년도 4월부터 3월까지의 변경된 기준금액으로 보험료를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4월은 건강보험료 정산의 달이다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에 국민연금처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제출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니다. 반드시 다 제출을 해야 된다는 부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에 해당된다면은 5월과 6월에 신고를 하는 부분이고, 반영 시점은 이제 5월인 경우에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6월 달부터 적용이 될 거고, 6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성실사업자에 해당된다면 7월부터 이제 정산이 돼서 기준금액 변경된 기준금액으로 이제 반영이 되어서 부과가 될 겁니다. 자, 건강보험료의 정산입니다. 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일 날 입사를 했고요. 신고 월급여, 우리가 얼마의 급여가 신고될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가 사업장에서 200만 원 기준으로 신고를 했어요. 2018년도 총 급여를 보니까 원래 200만 원 곱하기 뭐 6달 하려면 1200만이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1800만 원이 총 급여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납부한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이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곱한 금액에 6개월치에 대해서 36만 원을 납부를 했어요. 뭐 추가적으로 보험료율은 6%로 가정했었을 때의 수치니까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정산 보험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정산 보험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정상적으로 했다면 이 1,800만 원에 대해서 6개월을 나눠서 3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6%인 18만 원을 300만 원에 대해서 600만 원 18만 원의 반인 9만 원에 6개월인 54만 원을 납부했어야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차이만큼 18만 원의 금액을 별도로 4월 달에 납부를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전에 보신 것처럼 급여대장에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 해서 이 금액을 공제 항목에서 플러스 시켜야 되는 구조를 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신고급여, 총급여 보험료율이 1과 동일하다는 기준 하에 입사일이 2018년 7월 5일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 드린 것처럼 7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부과가 7월 달에 부과가 안 된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7월에 부과 안 되니까 총 5개월치 부분에 있어서 부과를 한다.
다만 기준금액을 산정을 할 때는 7월에 입사했기 때문에 6개월 부분으로 나눠서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기준금액 산정한 기준으로 해서 5개월치 부분에 있어서만 정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기준금액이 300만 원이고 납부한 금액이 위와 동일하게 납부한 금액이 30만 원이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정산해 보니까 45만 원이더라. 45만 원. 그래서 15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밑에 기준 금액은 자, 1,800만 원, 위에 1,800만 원에 나누기 6개월은 동일하죠. 왜? 기준 금액을 산정할 때는 7월도 포함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납부한 보험료에 보면 2019년도 정산 보험료는 5개월치에 대해서 부과를 하죠. 부과월은 5개월치니까. 그래서 그 5개월치 부분에 정산을 하는 부분이에요. 한 달치 7월이 빠져갖고 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 금액은 6개월이고 산정 부과월에 해당되는 것은 5개월이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정산 및 신고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보호소총회 신고서를 통해서 관할 공단에 제출해야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4월분 보험료의 정산 금액이 부과되고 당해년도 4월에서 다음 연도 3월까지 변경된 기준금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은 매달 실제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실질적으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산을 하고 보호소총회 신고를 할 때는 고용산재보험은 퇴사자도 포함시켜야 된다. 건강보험은 계속 근무자에 대해서만 반영을 해서 보호소총회 통보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사회보험관리에서 각각의 보험에 대해서 정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총액 신고서, 건강보험은 보호소총액 신고서, 고용산재보험은 보호소총액 신고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건강보험 보호소총액 신고서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통보서죠. 그죠?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입니다. 자, 국민연금은 뭐 똑같이 기본 방법은 F2 눌러서 확인을 하시고요. 기본적인 자료들을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들을 불러오시면 되는데, 자, 신고 유형, 국민연금 간단하게 볼 건데요. 신고 유형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로소득 대비 30% 이상 하향 이렇게 돼서 변동이 너무 심하다 하는 부분이 별도로 통보를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정상적에 맞게끔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매해 발생되는 것은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 사용자, 대표자에 대해서 소득 총액 신고서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해당 관련된 부분은 만약에 대표자에 해당된다. 지금은 법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단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취득일자나 뭐 근무기간 이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일이나 소득총액, 휴직일 이런 부분을 이제 정상적으로 잘 작성을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소득총액은 뭐 반영을 해서 신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7월부터 결정이 되니까 우리 국민연금은 7월 급여 대장에는 변경된 우리 기준 소득 금액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걸 아셔서 그 전에 신고 기한까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시고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수총액 신고서는 전체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불러오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우리가 보수총액 신고서를 할 때 기본적인 순서를 어떻게 정하냐면은 먼저 보수총액에 신고를 하려면 뭐 건강보험이 됐든 고용산재가 됐든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연말정산이 완료돼 있어야 됩니다. 2019년도. 2019년도의 정상적인 연말정산이
최종적으로 완료돼 있어야지 우리가 직원들의 보수총액 내역 2019년도의 총 급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반드시 연말정산이나 이런 부분을 하셔갖고 총 급여를 확정지어야 됩니다. 자, 건강보험입니다. 자, 건강보험은 관련된 내용들을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제 불러오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요, 공단에서 발송하는 통보서를 보시면은 특별히 요 관련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면은 그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증과 포함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 작성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은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 요 부분을 정상적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그 부분을 내용을 하지 않더라도 블록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작성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전년도 보수총액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해당 근무 월수도 저절로 불러오니까 다시 한번 맞는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규 개인 대표자,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장인데 2019년도에 처음으로 개업을 시작했다. 이럴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서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3월 10일까지 제출해서 4월 급여에 반영을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건강보험의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 부분에 있어서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근무 월수를 신규 개인 대표자 근무 월수는요, 요 근무 월수를 직장 가입자의 취득, 그러니까 직원이 한 명이라도 발생한 시점에 사업장 가입 신고를 했을 건데 그 시점으로 해서 근무 월수를 기입하는 게 절대 아니다. 대표자,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개업한 날부터 기준으로 해서 근무 월수를 입력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은 건강보험 보수청액 신고 통보서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용산재보험 보수청액 신고서입니다. 자, F2를 통해서 불러와주면 자, 내용들이 있는데요. 뒤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게 됐다면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불러와지니까 각각의 신고 내역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재차 확인을 통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자료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면 우리 이것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내역인데요. 요 연간 보수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대표자가 고용산재 부분에 빠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총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에서 대표자분은 빠지고 이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별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일용직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일용직에 대한 관련 내역, 뭐 일용직이 입력되어 있으면 저절로 불러와줘서 확인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상용직 근로자와 반대로 일용직 근로자는 전체적인 총 보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의 인적 사항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얼마 받았는지를 위에처럼 묻지 않고 총 금액을 입력하게 돼 있고 각 달의 근로사 수, 일용 근로사 수와 그 밖의 근로사 수를 이렇게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통합적으로 우리가 아까 고용 정보에서 X표 표시된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고용 정보에서 개별적인 인적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분이 입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용 정보가 취득신고서의 참고 자료에 있었죠. 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취득신고의 참고 자료에 있는 것처럼 고용 정보 확인에 X표 쳐 있는 우리가
고용산재보험 중에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 X표는 일용직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 3개월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정보관리에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신고 안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그 밖의 근로자로 신고해야 된다는 부분은 여기에 고용산재보험 보수청 신고서에서 이렇게 일일이 신고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여기에 총으로 일용직들은 여기에 총으로 그리고 여기에 그 밖의 근로자라고 돼 있죠. 옆에 갈로에서 산재만 해당이라고 된 이유가 아까 전에 보시는 것처럼 3개월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산재보험만 적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총 금액을 여기에 입력을 하거나 반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밖의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을 밑에 적거나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내역과 이 밑에 내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되는지를 잘 보셔갖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산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신고 서식을 한번 보면 신고 서식이 이렇게 서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4대 보험 신고를 할 때 프로그램 자료만 이렇게 보셔서 입력하지 마시고 입력하고 난 후나 전이든 인쇄 기능을 통하거나 아니면 프린터물로 하셔서 실질적인 서식, 정상적에서 고용산재나 4대 보험에서 말하는 서식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개별적으로 각각 확인하셔서 보면 아마 4대 보험 업무 처리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추가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보수총액 신고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